캐나다 전국의 임대료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어바네이션과 렌탈다시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임대료는 2,152달러로 1년 전보다 1.2%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전국 임대료가 하락하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국의 원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1,866달러로 1년 새 0.1%, 2,287달러인 투베드룸은 0.6% 낮아졌습니다. 임대 전용 아파트 임대료는 2,100달러로 연간 1.7% 올랐으나 콘도는 2,265달러로 4%나 떨어졌습니다. 콘도 원베드룸이 2,057달러로 연간 3%, 투베드룸도 2,386달러로 4% 하락했으며 3베드룸만 2,900여 달러로 3% 뛰었습니다. 지난달엔 원룸 가격이 크게 올라 아파트 원룸이 7%, 주택과 타운하우스도 5% 상승했습니다. 임대 전용 콘도와 아파트 가격을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콜룸비아주는 각각 6%와 3%씩 하락했으며 반대로 엘버타주는 6% 올랐습니다. 이를 도시별로 자세히 보면 밴쿠버는 원베드룸이 2,600여 달러로 연간 마이너스 10%, 투베드룸도 3,500여 달러에 그쳐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도 원베드룸이 2,400여 달러에 그쳐 마이너스 8%, 투베드룸도 3,100여 달러로 마이너스 9%로 낮아지면서 10월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토론토 다음으로 평균 월세가 높은 지역은 미시사가와 벌링턴, 빅토리아, 워터루, 헬리팩스 순입니다. 이 밖에 중소도시 콘도와 아파트 가격에서 놀속 임대료는 평균 2,517달러이고 코키틀람이 3,011달러, 버나비 2,763달러, 리치몬드 힐은 2,548달러이며 스카보로는 2,494달러입니다. 온주에서 아파트와 콘도 임대료가 가장 낮은 중소도시는 윈저와 웰랜드, 사리나, 브랜드포드이고 BC주에선 에버츠포드입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임대료는 대부분 지역에서 올랐지만 온주는 하락했습니다. 룸메이트 평균 임대료는 밴쿠버와 캘거리, 에드먼턴이 오른 데 반해 토론토는 9%, 오타와도 4% 낮아졌습니다. 룸메이트 공유 숙소는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엔 특히 단독주택에서 임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처음으로 조류 독감의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 출신인 10대 청소년으로 현재 BC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파악 중인 당국은 환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례가 캐나다에서 조류 독감에 걸린 첫 번째 인간 감염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가축들 사이에서 전파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온타리오주 토론토 감염병 전문가는 이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더 쉽게 전파되도록 변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조류 독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감염되면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폐렴이나 장기부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앞서 2014년 초 캐나다에서도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이 환자는 중국에서 감염된 사례로 캐나다에 입국한 뒤 사망했습니다. 10월 초부터 BC주에선 가금류 농장과 여우 스컹크 등 여러 야생동물에서 조류 독감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아프거나 죽은 새와 동물은 절대 접촉하지 말고 반려동물도 야생동물과 멀리 떨어지게 하며 죽거나 아픈 새나 포유류를 보게 되면 즉시 당국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전 세계에서 900건 이상의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이 중 절반이 사망했으며
올 들어 미국에선 적어도 40여 명의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사고로 4명이 숨졌는데 당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온타리오주 토론토 레이크쇼어 블루워드에서 5명을 태운 테슬라 차량이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여 4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캐나다 우체국 직원이 5명 중 1명을 구조했는데 차문이 열리지 않아 금속 막대기로 창문을 부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직원은 차 안에서도 여성이 문을 열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구조 당시 차 안이 연기로 가득 차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조사관들이 지금도 사고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고 기관과 제조업체가 조사에 협조하도록 연방교통부가 지원하는 가운데 토론토 경찰 당국은 충돌 사고로 전자도어가 고장났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테슬라 차량은 사고가 나면 손잡이가 튀어나오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40대 마취과 의사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불이 난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해 숨졌고 2022년 밴쿠버에선 Y 모델에서 불이 난 뒤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석 창문을 깨기도 했습니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사고 차량도 Y 모델인데 미국 교통국 사이트에는 이 차량이 매우 안전하다면서도 전원이 꺼지면 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적혀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물론 수동장치가 앞좌석과 뒷좌석에 있지만 많은 차주들이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차인 Y 모델의 경우 앞좌석은 윈도우 컨트롤 바로 앞에 표시가 없는 레버이고 뒷좌석은 뒷문 하단의 매트를 꺼내고 액세스 도어를 제거한 뒤 케이블을 당겨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설명서를 봐야만 알 수 있고 안다고 해도 이번 같은 사고 상황에선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테슬라 측은 답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웹사이트에는 테슬라 차량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설계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벨빌 서쪽 402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하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지고 유아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온주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낮 1시 15분경 퀸티 웨스트 부근 402 고속도로에서 서쪽 방면으로 달리던 미니밴이 트랙터 트레일러 후면을 들이받아 밴에 타고 있던 퀘벡주 라발 출신의 2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이들의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4세 유아는 중상을 입고 토론토 병원으로 항공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같은 방면 도로는 앞서 발생한 또 다른 사고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멈춰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국이 60세 이상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승인된 mRNA 기반의 모더나 엠레스비아 백신으로 2025년 초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보다 앞서 보건부는 영국 제약회사 GSK의 50에서 59세 성인용 RSV 백신을 승인했고 또 GSK의 RSV와 파이자의 아브리스보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RSV는 유아와 노인의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75세 이상의 RSV 접종을 권고하고 또 장기 요양원과 만성치료시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우선 접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오렌지빌이 지난해 시범 프로젝트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료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150에서 160% 급증할 걸로 예상된다며 승객들 호응도가 높고 지역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오는 2027년까지 무료 탑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대중교통 무료 탑승이 처음은 아니지만 인구 3만 명인 오렌지빌은 앞서 시행한 엘버타주 캔모어나 퀘벡주 몽트 트라블랑보다 규모가 더 큰 도시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무료화가 저소득층을 돕고 특히 노인과 젊은 층에 큰 도움을 준다며 지지하는 단체들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도시에선 효과적일 수 있어도 대중교통 예산이 많이 드는 대도시에선 어렵다고 지적한 전문가들은 다만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할인 등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캐나다 현충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오전 8시 프로스펙트 묘지 헌화식을 시작으로 구시청에서 추모의 날 행사가 온주 제양군인 기념관에선 주정부 행사가 열렸으며 오전 11시엔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2분간 묵념했습니다. 토론토 동물원과 토론토 대학교 이외에도 오타와 국립전쟁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전국에서 추모식을 갖고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11월 11일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로 세계대전과 여러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며 캐나다는 리멤버런스 데이로 부르고 있습니다.